동탄역 인근 핵심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GTX 때문이다. 삼성전자 때문이다. 반도체 호재가 붙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TX가 있다고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동탄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예측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릅니다. 왜 소득이 집중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르게 움직이는가? GTX가 있다고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공장이 있다라고 모든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가 크다고 주변 시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동탄을 통해 소득 불균형과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입지를 먼저 봅니다. 역세권인가, 학군이 좋은가, 신축인가, 공급이 부족한가, 모두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다. 서울이 아닌데 20억 원을 넘는 단지가 나오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급등하고 어떤 지역은 조용합니다. 어떤 곳은 교통 호재가 있어도 힘을 못 쓰고, 어떤 곳은 호재가 붙자마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핵심이 소득에 집중해 있다고 봅니다. 집값은 그 지역의 평균 소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좋은 집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은 평균적인 가구가 아니라 한계 구매자가 만듭니다. 한계 구매자는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통 평균 소득자가 아닙니다. 고소득 맞벌이, 대기업 성과급 수령자, 전문직,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는 사람, 부모 지원을 받는 젊은 가구,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들이 한계 구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커질수록 부동산 가격도 평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이 흐름이 보입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처분 가능 소득은 6,032만 원으로 2.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위계수는 0.325로 올랐고,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로 높아졌습니다.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격차도 함께 커진 겁니다. 이걸 부동산에 적용하면 평균 소득이 3% 오른다고 집값이 3%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좋은 입지는 상위 소득자의 구매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사회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더 갈라집니다. 여기서 동탄이 등장합니다. 동탄을 GTX 하나로 설명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GTX-A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서울 접근 시간을 줄여주고 동탄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안으로 더 강하게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GTX가 가격을 올리는 방식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통은 촉매입니다. 그 촉매가 작동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GTX가 가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고소득 수요가 있는 지역에 GTX가 붙으면서 가격 재평가가 빨라진 것입니다. 동탄의 연료는 반도체 산업 소득입니다. 화성시는 2022년 기준 GRDP 95조 원을 넘는 전국 최상위 생산 도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같은 대기업 기반 제조업체 집적 높은 고용률을 갖춘 지역입니다. 동탄은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배드타운이 아닙니다.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권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실제로 주거를 고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동탄역 신축 대단지, 백화점, 상권, 학교, SRT, GTX-A가 결합됩니다. 동탄을 볼 때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곳은 판교와 분당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6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고 총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는 첨단 산업 집적지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소득 전문직, IT 인력, 플랫폼 종사자, 스톡옵션 수혜자, 맞벌이, 고소득 가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당이라는 이미 완성된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백화점, 서울 접근성이 갖춰져 있었죠. 일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득 일자리와 정주성이 결합된 겁니다. 소득이 집값으로 전환되려면 정주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세종은 완전히 다른 교훈을 줍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각되던 시기 세종 아파트값은 한 해 40%가 넘게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기대가 약해지면서 조정과 하락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가격을 올렸느냐입니다. 세종은 정책 기대와 비규제 투자 수요가 밀어 올렸지만 민간 고소득 일자리와 산업소득, 장기 정주 수요가 판교만큼 강하게 결합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대가 살아있을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기대가 약해지면 되돌림도 커집니다. 동탄은 세종과 달리 반도체 산업소득이라는 실제 구매력 기반이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또 다른 비교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5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이 지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산업 투자가 크면 주변 부동산은 자동으로 성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공장이 생기면은 일자리는 생기지만, 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가족을 데려오고, 소비하고, 장기 정착해야 주거 가격과 상권이 함께 살아납니다. 자, 단기 공사 수요와 가족 단위 장기 정주 수요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산업 소득이 정주 수요로 전환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산업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거제와 울산 같은 산업도시는 중요한 경고 사례입니다. 지금 거제는 조선업이라는 고임금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조선업 경기와 인구 흐름에 따라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글로벌 투자 사이클, 수출 경기, 성과급, 채용 흐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득은 동탄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탄은 수도권 광역 주거시장 안에 있어 다닐 산업도시보다 수요층이 넓습니다. 산업도시와 신도시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거죠. 소득과 집값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학군지도 중요합니다. 대치동이나 목동은 그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오른 곳이 아닙니다. 교육에 돈을 쓸 의사가 있는 고소득 가구가 가격을 만든 지역입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줄어도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지출이 더 집중된 겁니다. 자, 대치동 가격은 전체 학생 수가 아니라 상위권 경쟁에 돈을 쓰는 가구의 지불 의사가 만듭니다. 동탄 핵심 단지도 마찬가지로 평균 가구가 아니라 구매력의 집중이 결정합니다. 이제 동탄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탄이 오른 이유를 단순히 GTX 때문이라고 하면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GTX는 촉매입니다. 그 촉매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동탄에 연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소득, 고소득 맞벌이 수요, 직주 근접, 신축 대단지의 희소성, 젊은 가족의 정주 수요, 서울과 분당과 광교 가격 부담에 따른 대체 수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시장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매매만 오르면 기대성 상승일 수 있지만 전세가 같이 오르면 실거주 수요가 일부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동탄을 분석할 때 봐야 할 것은 단순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동탄역 핵심 단지의 전세 가격이 따라오는지, 외곽 단지와 핵심 단지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반도체 성과급이 일회성인지 반복 가능한 소득인지, 동탄 내 학군과 상권이 더 성숙해지는지, 고소득 근로자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착하는지, 이것들이 진짜 분석 포인트입니다. 그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가 동탄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교와 분당은 고소득 일자리와 정주성이 결합해 주고 서열이 바뀐 사례입니다. 세종은 정책 기대가 소득을 앞선 사례입니다. 평택 고덕은 큰 산업 투자도 정주 수요로 전환되어야 가치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탄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소득이라는 연료가 있고 직주 근접이 있고 대규모 주거지로 완성돼 가족형 정주 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평균 소득이 아니라 한계 구매자의 소득이 결정합니다. 소득 불균형 시대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이 아니라 집중이 만듭니다. 동탄은 그 집중이 반도체 산업소득을 통해 나타난 대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설명이 동탄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소득 기반 지역은 산업이 강할 때 빠르게 재평가되지만 그 산업이 흔들리면 가격 방어력도 시험받습니다. 그래서
동탄을 볼 때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동탄은 반도체 고소득층의 일시적 매수처인가 아니면 장기 주거 플랫폼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격보다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따라오는지,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핵심 단지와 외곽 단지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반도체 소득이 계속되는지, 학군과 상권이 장기 정주성을 만들어내는지.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부동산 이슈나 경제 현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